혼자 사는 변호사,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이제 설날 명절인데 저는 사무실 갈 때 차를 갖고 다니는데 제 사무실 건물은 주차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따로 이제 유료 주차를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내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확실히 명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시안컵 축구를 안 보다가 최근에 굉장히 잘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봤어요. 오늘이지 새벽이니까 봤는데 또 제가 보니까 지더라고. 지금 감독이 그 클린스만 감독이라고 독일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그 차두리 그 선수가 보이더라고요. 아, 차두리 씨가 지금 코치구나 라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TV를 보면서 어제. 차두리 씨가 축구도 잘했고, 뭐 아버지는 더 유명했지만, 뭐 차두리도 잘했죠. 그 대표 선수였고, 충분히 국가대표 코치가 될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차두리 선수가 독일어를 잘하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차범근 씨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축구 선수를 했었고, 프로 선수를 했었고, 그때 이제 차두리는 어린 시절에 독일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되게 잘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마 그 점도 좀 뭔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뭐 방법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듣기를 위주로 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어떤 과정을 보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잖아요. 제가 뭐 지금 한국어를 하는 게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글을 모르기 전에 이미 한국어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배우는 어린 시절의 그 언어 습득이라는 거는 글자를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뇌가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능해요. 내가 암기하는 그런 뇌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인이 된다면은 어린 시절의 그런 방법 같이 그런 식으로는 자연스러운 습득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농담이 아니라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그냥 무작정 듣기로 한번 해봤어요. 몇 년. 꽤 많이.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안 되더라고. 물론 그게 안 되긴 하지만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들으면은 접하는 게 있으니까 익숙해지고 그 억양이나 액센트나 발음이나 이런 거에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지. 그러나 절대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처럼 스며들어가지고 뭐 내가 외우지 않아도 내가 뭐 단어를 몰라도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NN을 만약에 1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듣는다? 절대 안 들립니다. 물론 이제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는 단어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단어는 다 들려. 웬만하면 다 들려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단어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또 뜻이 딱딱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딱딱 들어오려면 어떤 그 언어의 어떤 규칙이 뇌에 이제 완전히 무의식화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린 시절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이 돼서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죠, 당연히. 계속 그 반복하고 습득을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몇 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 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 뭐 직원들도 다 미국인이고.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낸 게 20년이 넘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이나 이런 되게 집중적인 어떤 과정에서 공부를 좀 해봤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신데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접하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과정과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하면서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렇게 한 10년 넘게 최소 그래야지 어린 시절에 습득한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거의 거기에 비근하게 영어가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몇 년, 뭐 하루 몇 시간씩 듣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빨리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제 영어를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공부를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히라가나랑 외우고 가장 초보적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근데 일본어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성인이 된 이후라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도 50대가 되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이 별로 그렇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걸 해봤잖아. 물론 저도 뭐 안 해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별로 그렇게 신기한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져요. 일본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걸 이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좀 넓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건 제가 너무 영어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언어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매일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방송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어플을 이용한 그런 회화 연습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직업 생활을 하면서 전혀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은 영어 컴플렉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고 저는 고시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유학 준비도 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압구정동에 박정어학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어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토플 준비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